안녕하십니까, 생각직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릴 것은 인생은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인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제 뭐라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제가 요즘 느끼면서 이제 학생들로부터 많이 느끼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우리가 인생이 힘들다. 요즘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 모두들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어느 누군가는 그 현대사회를 살면서 힘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누구는 그래도 살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후자 입장에서 인생은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좀 다양한 시각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드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인생은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인생에서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실,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슬픔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슬픔이라는 거를 들었을 때 어느 누군가가 그 슬픔이랑 관련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겠죠. 그러면서 그 슬픔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단어, 그리고 조금 기억하기 싫은 여러 가지 추억이나 아니면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그 슬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은 무기력이라는 것보다는 좀 상위적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력함이라는 것은 어떤 한 인간이 동요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거의 식물 상태의 인간의 느낌? 그러니까 정신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육체는 건장하지만 정신적으로 무기력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무기력의 단계보다는 어떤 사람이 그래도 감정의 동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가 슬픔을 느꼈다라는 거, 그런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반영이 되는 거죠. 어떤 누군가가 어느 둘과의 갈등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 많은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누군가 둘이 서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울어버리는 거. 근데 그 전 단계는 당연히 무기력감과 불통이죠. 이런 개념을 보면은 당연히 슬픔이라는 개념이 해석상에서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서의 이 환경이라는 것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한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냐에 따라서 그 반응은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거를 블로그에 있는 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인생의 반응에 대해서 여기에 참 유감스럽게도 이제 승리가 나왔어요. 미우새 승리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박송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둘이 이야기했던 대목이었는데, 거기서 발제한 내용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승리가 이제 4년, 5년의 클럽을 다니면서 박송한테 뭘 얻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상당히 승리가 그래도 클럽을 뻘로 다니진 않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랬을 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클럽을 다니면서 자기는 그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인맥을 구축했다. 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박성 같은 경우는 그냥 흘러가는 여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투자하는 돈들, 이런 식의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서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는 어떤 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계획성이나 의도에 따라서도 분명히 그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그거를 자기의 편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랑 관련된 상황 속에서 이야기들은 사실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 제가 교육자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국영수가사를 배우고 체육도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우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일단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반응이 사실 그렇게 탐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전달하는 방식에서의 선생님이 문제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식이 없고, 아니면 중간 단계가 생략이 돼서 학생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을 뭔지 이해를 못했을 경우에, 그랬을 때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는 차치하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국어를 배웠을 경우에 문학을 배울 수도 있겠고요. 시를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한 선생님께서는 매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시를 한 편 읽어주신다고 해요. 그랬을 경우에 사실 제가 한
한 3, 4개월 전에 이제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논산에 문화원에 이제 한 분의 시인이 오셨어요. 연세는 한 80대 중반 정도 되시는 여자분이셨는데, 제가 원래 시에 대해서 이렇게 평소에 이제 문외한이다 보니까 별로 관심은 없었었는데, 제가 거기서 어떤 심리학 관련된 수업에서 이제 수료증을 받으러 가는 김에 이제 뵙게 됐는데, 그 시를 읊조리는 그러한 태도, 목소리, 발성, 그 단어 사이의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가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모르는 제가 듣기로도. 그래서 사실은 되게 고마웠어요. 저에게 새로운 뭔가의 감정을 줬고, 느낌을 줘서 정말 행복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국어 선생님께서 이제 시 한 편을 수업 전에 매일 읽어드린다고 하면은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 매일 하루에 하나씩 회화 표현을 알려준다고 하면은 뭐 외국인들이 자주 쓰는 회화 표현을 5개씩 알려준다 치면 사실 너무나 고마운 일이거든요.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되게 귀찮아하죠. 요즘 제일 많이 쓰는 아이들의 용어 중에 하나가 귀찮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면은 그냥 하는 거. 그거 빼고서 뭐 자기들이 좋아해서 막 몇 시간씩 투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은 거 보면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다 좋은 기회고 우리의 성장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대한 반응이, 학생들이 그렇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이유를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놓여있는 상황 이전에 가정에서 상황이 문제라고 보는 거죠. 대체적으로. 너무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보가 넘쳐나고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학교에서 하는 교육들이 재미가 없다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어느 누군가는 거기서 배우는 새로운 정보가 정말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아주 이해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잠을 자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제로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에요. 수행평가, 숙제, 뭐 수학여행, 그리고 현장 답사, 봉사활동, 뭐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고 뭐 동아리 활동 등 그러니까 대내적이나 아니면은 뭐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아니면은 뭐 활동적으로 많은 것을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초등학교랑 중학교에서는 그 활동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와 의도를 잘 학생들한테 전달하지도 못하고 그 전달받기 전에 가정에서의 교육이 아이들에게 수학여행과 가족들과 떠나는 여행에서 가족들과의 여행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놀러 갔다 오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사실은 그 의미가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몇 살 때까지가 좀 유효하다고 보면은 거의 10살? 10살 전후로가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약간 주도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계획이나 어떤 여행의 목적을 분명히 아이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처음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도 뭐 당연히 미안한 마음에 아이들과 여행을 떠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무조건으로 이렇게 무심양면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아니면 같이 떠나겠지만 그런데 아이들이 어떤 여행이나 어떤 경험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여행이나 그런 활동을 하기 이전에 그 활동을 하게 된 의도와 그런 것들의 목표를 확실히 설정을 해야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앞으로 뭘 얻을지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죠. 저 역시도 제 조카 같은 경우가 초등학교 지금 5학년인 학생인데 그 학생한테 그냥 이유 없이 우리가 평소에 늘 거먹던 고기 같은 거 제가 소고기를 사서 3가지 부위를 사갔었는데 부채살, 채끝살, 뭐 꽃등심 이렇게 샀었는데 이 3가지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먹자라고 하면은 그냥 편하게 먹으면 돼요. 그리고서 그냥 아이는 그냥 뭐 아무것도 뭐 설거지도 안 하겠고 그냥 편하게 먹다가 그냥 끝나겠죠.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물어봤죠. 삼촌이 좀 이따 물어볼 테니까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맛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너가 맛있다고 평가한 것을 나중에도 또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질문을 받았던 아이가 확실히 평소랑 다르게 자기가 먹는 것에 대한 미각과 후각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다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의 반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환경 속에서 던져지는 질문과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뭘 했냐? 라는 질문을 받는 일반적인 가정이나 학교의 관점이라고 하면 아이들은 뭐를 하기만 하면 된다는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자신만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그리고 자신만의 생각을 필요로 하는 그 연령대에 그러한 적당한, 그리고 합리적인, 그리고 아이에 맞는 그 수준별 체험과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안 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거의 한국의 모든 학생들이 그럴 거예요. 독후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후감을 예로 들어가 치면은 수행평가를 독후감을 쓰면 너무나 빠르죠. 학생 중에서 1부터 5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번은 빨리 해치우기랑 보여주기 식으로 인터넷에서 내용을 발췌해서 제출한다. 2번 친구가 쓴 내용을 참고하여 대충 써서 제출한다. 3번 책을 빌려 핵심 내용만 취합하여 짜집기로 정리하여 제출한다. 4번 직접 책을 사거나 빌려서 글을 읽으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자신의 생각을 적용해본다. 5번 성적에 관심이 없어서 수행평가가 있는지도 모르고 제출하지 못한다. 이런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가 가장 성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단언컨대 4번과 5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라는 사람은 5번에 해당했던 사람인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가정 환경 속에서 그 공부에 대한 충분한 의미적인 것들을 파악했던 아이겠고요. 그렇지 않고 1번부터 3번까지의 학생들이 초등학을 지나서 중등까지 가게 되면은 정말로 진검승부라는 고등학교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만 인식하지, 그냥 빨리 해치우는 과제로서, 숙제로서 인식하는 방식이지,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가 하는 과정에서 뭔가 재미를 느끼거나 아니면 성장적인 부분에 성취감, 효능감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얻어가지 못하는 그런 실제로 교육이 아닌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걸 하나의 예시로 들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뭐였냐면은 불합리함과 불평등을 조정하는 학교에 대한 키워드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이 학생들이 차별을 많이 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아요. 개인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에 대한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선생님이면은 저는 중립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의 밑에서 성장하게 되고 배움을 하게 됐을 경우에 어찌 보면 아이들의 반응이 또 한편으로는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선생이 학생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내걸면서 학생들의 개인적인 개성과 아니면은 그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학생은 선택이 있어요. 어떤 선택? 그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이겨내기 위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해가지고 나중에 이 선생님에게 어떠한 좀 복수는 아니겠지만은 그러한 자기가 받았던 것에 대한 이제 일부분을 선생님에게 복수의 개념으로서 전달할 수 있는 거, 이러한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그 선생님이 말했던 그 던진 그 내용이 자기의 마치 동일시가 돼가지고 자기의 자아나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식으로 전달이 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앞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일을 해야면 됐고, 했기만 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지만,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자아랑 관련된 부분에서의 훼손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심각한 반응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대부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자기들이 해왔던 어떤 과정들이 충실하게 있었다고 하면은 그런 걸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모든 아이들 같은 경우가 자기가 처해 있는 지금 환경 속에서 학교 선생님이 자기를 무시하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의 그러한 어감을 학생들이 그런 분위기를 똑같이 동조로 하여 서로가 왕따를 만드는 케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은 자기의 자존감을 완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반응들이 학생들이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반응들 중에 하나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실은
좀 진정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불합리한 상황에 닥쳤을 때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랑 이야기해서 그거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는 거,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자기가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어떤 선생이 나이가 자기 아들뻘, 딸뻘 되는 사람한테 불합리하고 그런 불평등한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선생님 문제가 자체적으로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랬을 때 과연 학생 스스로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파악해나고 헤쳐나갈 수 있고 그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는 결국에 개인의 반응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내용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돼 가지고 혹시라도 자기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반응이 어떤 게 좀 더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